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춥습니다. 이제 수능도 끝나고 얼마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물론 김장을 빨리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11월 말부터 12월 초가 되면 맛있는 김장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3강 묵자의 운명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남이 나를 지배한다. 묵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면 결국은 남의 다스림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묵자의 말 따라 내 스스로를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닦아야 되겠습니다. 제3강 묵자는 운명론을 부정하고 자기 노동과 노력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교육이 공동체 발전에 중요함을 설파하면서 인재등용의 민주성, 공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묵자의 비명론에서 말하는 3표론 제2조를 보면 백성들이 보고 들은 사실을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 모든 것을 백성들이 보고 들은 사실을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인민 백성이 통치 대상이 아닌 주체라는 것이며 그들의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춘추 전국 시대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1강과 제2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가 묵자의 사상은 민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얘기들을 기존 학자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꿋꿋이 묵자는 민주성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렵니다. 또 묵자는 민주 평등주의자기에 그 비명과 비약편을 통해서 자기 운명은 자기 노동과 노력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인민 개개인이 주체적인 존재라는 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봅니다. 묵자는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스스로 노동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쓰면 반드시 귀해지고 힘쓰지 않으면 반드시 천해지며 힘쓰면 반드시 영광을 얻고 힘쓰지 않으면 반드시 욕될 것이다. 기에 감히 게으름 피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힘쓰면 반드시 부유해지고 힘쓰지 않으면 반드시 가난해지며 힘쓰면 반드시 배부르고 힘쓰지 않으면 반드시 굶주리게 되므로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또 힘쓰면 반드시 부유해지고 힘쓰지 않으면 가난하기 때문에 힘쓰면 반드시 따뜻해지고 또 힘쓰지 않으면 반드시 헐벗게 됐기 때문에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노동과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귀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묵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묵자 주장은 묵자가 소득 불평등의 차이를 긍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묵자는 스스로 부지런히 노동과 노력을 통해서 부를 쌓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묵자는 그 비명론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하늘 아래 평등하며 미리 정해진 운명은 없고 자기의 노력으로 삶을 발전시켜가는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명에 따른 운명론을 부정하면서 근검 전략 정신으로 인간의 능력과 노력을 긍정하기에 누구보다도 자기 주장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묵자는 실천하는 사상가였습니다. 입으로만 나불나불 거리는 입만 살아있는 사상가가 아닌
스스로 자기 주장을 실천하는 것에 실천하는 사상가였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스스로 힘써 노력하면 귀해지고 부해지며 게으름을 피우면 귀해지지 않고 가난해지며 굶주려 된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인간의 본질을 노동으로 파악하며 모든 인민이 생산 노동에 종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의로움은 인간 모두가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부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을 실천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인간의 숙명적 운명론을 배격하고 주체적인 인간의 실천 의지, 즉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면서 특히 인간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목자는 고대 사상가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노동하는 동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노동하는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으며 인간이 자주적인 존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즉 인간만이 자유의지에 따라 노동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민중은 역사의 주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창조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인간은 서로 간의 뜻이 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다툼을 피하고 공존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인민 개개인이 평등한 존재로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으로 인민주권서를 설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자는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는 사람마다 각각 그 재능이 다르므로 자기 능력껏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이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서 나라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저마다 소질과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각자 능력에 따른 전문가가 돼야지 모든 일을 혼자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노의세계는 군자불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목자는 배움이 없다면 인간은 세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배우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재구실을 할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 사회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킨 데 있어서 배움을 통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자가 교육을 이처럼 중시하는 것은 민주평등 사회를 이루는 데는 지식과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서 사회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재가 되어야만 공동체적 삶에 어느 정도라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사막기의라 해서 했습니다. 모든 일 위해서 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만사막기의. 그래서 만사막기의라 해서 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이 열리기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즉 의로움에 대한 교육으로 사회적 병리 현상을 극복하고 평등한 대동사회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된 인재를 대우하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번 벼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평생토록 귀할 수 없으며 취직하지 못한 관직을 갖지 못한 백성이라고 끝내 천할 수는 없다. 능력이 있으면 등용하고 능력이 없으면 내쳐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목자는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이 있으면 등용되어 승진하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글귀에서 목자의 평등 사상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직 등의 신분이 세습되지 않고 누구나 능력에 따라 선택받으면 등용되고 또 성과에 따라 승진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퇴출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19세기 철학자 토코빌은 평등이 곧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평등이 곧 민주주의라고 토코빌은 말했습니다. 토코빌의 견해에 따른다면 목자 관직이 한 번 등용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반 백성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관직에 오를 수 없고 천하지도 않다. 이런 같은 말은 평등이 전제된 표현이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자의 인재 등용 원칙은 당시의 종법적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매우 진보적인 사상입니다. 즉 개개인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면 등용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물러나는 기회균등에 초점을 맞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목자가 운명론을 부정하고 운명은 없다. 내 길은 내가 간다. 내가 개척해야 된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남이 나를 지배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기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교육이 공동체 발전에 중요함을 설파하면서 인재 등용의 민주성, 평등성을 주장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나는 남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용 살아가면서 항시 기억해야 될 글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4강에서는 목자의 언론관과 상고제, 정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시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